최근 국제뉴스에서 미국과 베네수엘라라는 단어가 다시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교 갈등처럼 보이지만 시장은 이미 전쟁 가능성과 에너지 충격이라는 단어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올 때 가상자산 시장이 조용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슈가 위험한 이유는 이 문제가 군사 충돌 가능성과 에너지 공급 불안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유가 변동성이 커질수록 인플레이션 공포는 다시 살아나고 자산시장 전반이 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국면에서 투자자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비트코인은 위기 때 피해야 할 자산인가? 아니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피하는 대안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심리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니라 제재와 달러 결제망, 자금 이동 경로까지 함께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상자산 시장에 다른 형태의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가능성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론되는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한 군사 충돌 가능성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이 이슈가 글로벌 자금 질서와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최근 공식 발표와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 카드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즉각적으로 에너지 시장을 자극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국가이며 중남미 에너지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비중도 큽니다.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실제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장은 먼저 가격 변동성으로 반응합니다. 유가가 흔들리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중앙은행의 정책 완화 기대는 자연스럽게 후퇴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은 법정화폐의 가치 안정성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 이 틈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대안자산으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이 이런 위기 국면에서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되던 시기들을 돌아보면 초기에는 오히려 현금 확보 심리가 강해지면서 비트코인과 주식이 동시에 하락하는 장면도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 심리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장은 기대보다 불안이 더 앞서는 상태입니다. 전쟁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합리적인 중장기 분석보다 단기적인 리스크 회피 행동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새로운 하위 리스크는 제재 강화 이후의 규제 반응입니다. 베네수엘라 관련 제재가 강화될수록 일부에서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우회 거래 증가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규제 당국의 감시 강화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상황을 비트코인의 무조건 유리한 환경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커질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정학적 긴장이 단순한 단기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흐름에서 핵심 변수는 군사적 행동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이어질 정책과 자금 통제의 방향일까요? 투자자들이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갈림길은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적인 투자 경험을 떠올려보면 과거에도 전쟁 가능성이나 제재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은 늘 과장된 공포로 먼저 반응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믿고 급하게 진입한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단기 급락 구간에서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정책 방향과 자금 흐름이 명확해졌을 때 그제야 시장은 다른 성격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지금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지정학과 비트코인 시장의 연결 구조를 계속 짚어드리고 있으니 이런 분석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실제 자금 흐름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단순히 가격 차트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핵심은 가격보다 유동성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때마다 달러 유동성이 빠르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미국 국채와 달러 현금성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먼저 나타나고 그 이후에야 위험 자산과 대체 자산의 방향성이 갈립니다.
비트코인은 이 구조 안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 바깥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대체 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위험 자산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투자자 심리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면은 확신보다는 관망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전쟁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장기 스토리보다 당장의 유동성 안전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일시적 이동이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됩니다. 달러 가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비트코인으로 바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많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먼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증가한 뒤에야 다른 자산으로 분산되는 흐름이 자주 관측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떠오르는 하위 리스크는 규제 환경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커질수록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이는 곧 거래소와 온체인 활동에 대한 규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런 규제 강화가 오히려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시장 참여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국면에서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자산과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달러 유동성 축소가 장기화되고 제재와 통제가 반복된다면 일정 시점 이후에는 기존 시스템 밖의 자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직선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기대와 실망을 번갈아 반영하며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오해는 무엇일까요? 전쟁 뉴스가 곧바로 비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무력해질 것이라는 과도한 비관일까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자금은 어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기준점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외신과 공식 발표를 종합해보면 미국과 중남미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금융당국과 대형 금융기관들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글로벌 은행 리서치에서는 군사적 충돌 자체보다 그 이후에 이어질 제재와 자금 통제의 강도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결제망과 관련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단기적인 가격 반응보다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자금 흐름과 심리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분석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런 긴장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비트코인보다 다른 대안을 먼저 선택하게 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비트코인이 다시 주목받는 경로를 밟게 될까요? 이 갈림길에서 어떤 지표가 먼저 움직일지가 다음 국면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가격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은 시장 참여자의 심리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뉴스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부터 심리 지표가 먼저 흔들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의 미세한 상승,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포지션 축소, 그리고 거래소 내 대기성 자금 증가 같은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명확한 방향성보다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은 지정학적 위기가 곧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공포가 커질수록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관망과 축소라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며 이는 단기 가격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투자자 심리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확신의 국면이 아니라 의심의 국면에 가깝습니다. 전쟁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반복될수록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기술적 가치보다 당장의 손실 가능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때 새롭게 등장하는 하위 리스크는 정보의 왜곡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해석과 과장된 전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실제 데이터보다 감정이 시장을 주도할 위험이 커집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런 소음을 기회로 보기도 하지만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판단을 흐리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만약 군사적 긴장이 장기간 유지되면서도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점차 이 이슈를 소화하고 다시 다른 것이 변수로 관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트코인은 전쟁 뉴스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수급과 기술적 요인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시장이 어느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리 지표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 공포가 확정적인 패닉으로 전환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쟁 관련 뉴스의 강도일까요? 아니면 규제 당국의 발언일까요? 혹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느 순간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순간이 분기점이 될까요? 이 질문들은 아직 열린 채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반응을 살펴보면 최근 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지정학적 충돌이 반복될수록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가 더 분명해진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시청자들은 이런 불확실한 국면에서 변동성이 큰 자산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댓글과 커뮤니티 반응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확신이 아니라 불안이며 바로 이 불안이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전쟁 리스크가 커질수록 비트코인을 더 주의 깊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거리를 두는 선택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시장은 지금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긴장이 단기적인 뉴스 소비로 끝날지 아니면 자금 흐름과 규제 환경까지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 그 판단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움직이기 시작할지 그리고 그 신호가 어떤 지표로 먼저 나타날지는 다음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관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긴장이 실제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발언과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관계자 인터뷰와 기관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전쟁 가능성 그 자체보다 이후에 이어질 금융 환경 변화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은 단기간의 충격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따라오는 제재 강화, 자금 이동 제한, 그리고 결제 시스템 변화가 더 오래 시장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단기 뉴스에 반응하는 자산이라기보다 구조 변화의 영향을 서서히 반영하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투자자 심리 역시 이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일부는 이런 구조적 변화가 결국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다른 일부는 규제와 감시 강화로 인해 오히려 시장 참여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하위 리스크는 정책 불확실성의 장기화입니다.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채 긴장이 유지될 경우 시장은 방향성을 잃고 변동성만 키우는 구간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군사적 긴장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인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 이슈를 점차 배경 변수로 밀어내고 다른 것이 지표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뉴스와 무관하게 기술적 흐름과 수급 요인에 따라 움직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 시나리오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림길이 동시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기준점은 뉴스의 자극적인 제목이 아니라 실제 정책 변화와 자금 흐름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입니다. 이 흐름이 확인되기 전까지 시장은 계속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큽니다.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신호가 먼저 나올지, 아니면 규제와 통제 강화라는 현실적인 조치가 먼저 등장할지, 그 순서가 시장 반응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 참여자 발언을 종합하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상황을 결론의 구간이 아니라 관찰의 구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터뷰에서는 단기 가격 예측보다 리스크 관리와 포지션 조절이 더 중요하다는 언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이슈가 금융 정책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성급한 방향성 베팅보다는 시나리오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시장이 아직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거래소 해킹과 개인 지갑 분실로 인한 자산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자산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안내된 지갑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자산 관리의 기본을 점검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장은 여전히 열려있는 질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긴장이 단기적인 공포로 끝날지 아니면 자금 흐름과 규제 환경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지 그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떤 신호에 먼저 반응할지 그리고 그 신호가 어디에서 시작될지는 앞으로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